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요, 지금 제가 방어구 마스터리작을 활을 착용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투방패로 교체를 하면은 이 방어라는 게 뜨죠. 보시면은 캐릭터 스펙마다 다르겠지만 이 방패 방어 확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방어가 떴을 때 방어구 마스터리 경험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전투방패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림자의 숲에서 활로 했을 때는 10분에 0.44%였고요 그리고 전투방패로 했을 때는 0.4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시간차 때문에 0.02%가 났는데, 제 방패 방어 확률이 23%, 24% 요 정도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만약에 방어가 떴을 때 방어구 마스터리가 안 올라간다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는 마스터리 올라가는 경험치 양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전투방패로 하셔도 이 방어가 떠도 방어구 마스터리는 똑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요, 두무기가 꼭 전투방패가 아니시더라도 최근에 새로 게임 시작하신 분들이 수련회 전당에서 방어구 마스터리 올리는 작업을 할 때나, 그리고 지금처럼 마스터리 80에서 90레벨까지 갈 때 이 여러 개의 무기 중에 가장 맷집이 좋은 거는 전투방패니까 전투방패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방어구 마스터리 뿐만 아니라 길드 보스 잡을 때 한 명은 탱커가 필요합니다. 메인 탱커가 있어야지 다른 길드원분들이 비교적 보스 잡을 때 쉽게 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길드에서 보스를 잡을 때는 제가 메인 탱커를 합니다. 물론 제가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죽기도 하지만요, 전투방패를 메인으로 키우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센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사냥 효율이 엄청나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메인 무기로 한다기보다는 부무기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부캐릭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드 보스를 하실 때도 탱커용 전투방패 세팅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월드 레이드 있잖아요. 요 운명의 유해 야마를 돌 때도 입문 난이도는 워낙에 쉬우니까 패스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난이도부터는 메인 탱커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때도 전투방패를 하시면은 상당히 메인 탱커를 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제가 전투력 15만인데도 여기에서 메인 탱커를 해도 충분히 버틸만한 정도로 맷집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스텝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분들은 아직 버전이 낮아가지고 이 에테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힐에서 바이탈이 35 이상일 때 HP를 한 번 더 회복합니다. 연쇄회복 플러스에 있는 이런 옵션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고, 현재 게임 버전하고는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서버 가르바나라든지 굿서버에서는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칭호 같은 거는 올퍼 로드 같이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탯은 바이탈 35를 무조건 우선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러, 그 다음에 덱스, 그 다음에 남는 거 힘,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방어구는 당연히 받는 피해 감소 옵션이 붙어있는 거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망토인데 망토도 받는 피해 감소가 붙어있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내가 붙어있는 거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옵션이에요. 어빌리티는 다른 거보다는 개인적으로 팔라딘을 추천할게요. 팔라딘은 HP가 2% 감소할 때마다 방어력이 증가하는 건데 잃는 HP가 80%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방어구 마스터리 작을 할 때는 이 물약 사용량을 20% 하시는 게 좋고요. 수련회 전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길드보스나 월드보스를 잡을 때는 그냥 물약을 100%까지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더 유지력이 좋으실 거예요. 아마 7번째 어빌리티는 아직까지 안 열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활력에서 생기흡수를 액티브로 넣으시고 강화 회복 물약을 패시브로, 그 다음에 방어에서는 지금 저는 거울방패로 해놨는데 거울방패가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호막 생성을 넣으셔도 충분히 좋고요. 패시브로는 제가 결계 형성을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그냥 방어태세도 똑같이 인내가 올라가거든요, 패시브로. 그래서 방어태세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강화에서는 그냥 일격필살 같은 거 있으시면 넣으시고, 아니면은 액티브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는데 일격필살이 조금이라도 딜을 넣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패시브를 번개종용으로 넣으시는 게 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받는 피해 감소 5%가 올라가니까 강화 회복 물약도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6%가 올라가고요. 번개 정령이 없으실 때는 임시로라도 다른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딱히 방어 관련된 패시브가 지금 없어 보여가지고요. 아무거나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패시브에. 그리고 생기흡수도 상당히 유지력에 도움이 되지만 극복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7번째 어비를 열 수 있을 정도면은 이 극복까지도 배우실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극복까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라딘은 600레벨이 되면은 조금 더 유지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700레벨까지도 당연히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400레벨 때나 500레벨 때까지만 돼도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워낙에 이 직업이 체력이 2% 감소할 때마다 5씩 증가하는데 80%까지 적용되니까 방어력이 최대 20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게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직업 레벨이 높으면 좋지만 엄청나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빠른 치유랑 생기흡수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액티브로 사용하기에는 생기흡수가 더 좋고요. 빠른 치유는 올리셔도 나쁘지 않은 게 나중에 패시브로 사용하셔서 보스 순위 노릴 때 요거를 쓰시면 좋거든요. 호문은 수련의 전당에서 레벨업 하실 때만 특수하게 2단계에서 요정날개 돌연변이를 뽑으시면은 몬스터에게 피격 1% 확률로 HP 500을 회복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수련의 전당에서만요. 이거 뽑으시려면은 4번 호문 배양세포를 10개 넣으시면은 스페 요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방어구 마스터리 작을 할 때나 보스를 잡을 때는요, 이렇게 받는 피해 감소 퍼센트가 붙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들어갈게요. 스킬은 무기 레벨이 낮을 때는 특성 포인트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먼저 수비 태세가 1순위예요. 이거는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10%랑 방패 방어 확률이랑 방패 방어량 올라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아마 레벨 80부터 에테론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0레벨이라 현재 에테론이 63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수비 태세를 켰을 때 에테론 1당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0.1%만큼 추가로 감소하니까 6.3%만큼 더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단단해지는 거죠. 레벨이 높아질수록요. 그래서 수비 태세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바이탈을 35까지 찍었기 때문에 강철의 의지 철벽 쪽을 타는 게 아니라요, 방패각성 플러스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면은 받는 피해 감소 10%도 있지만 방패 방어 확률 10%랑 방패 방어량 플러스 100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바이탈 35 이상일 때. 그러면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연쇄 회복 플러스예요. 이것도 바이탈 35 이상일 때 HP를 한 번 더 회복합니다. 보여드리면요, 지금 바이탈이 35니까 회복 효과가 2배로 나와서 1118씩 9번 떴죠. 그래서 수비 태세 방패각성 플러스 다음에는 연쇄회복 플러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단여 특성 포인트 뿐만 아니라 마나 회복량이 부족해가지고 스킬을 전부 다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아직 레벨이 낮으실 때는요. 그래서 제가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복의 진이에요. 최대 HP의 10%만큼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회복의 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보호막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요, 방패 확산 저항이에요. 이게 최근에 개편이 됐는데요, 바이탈이 35 이상일 때 효과가 2배로 증가하는데 28초 중에 10초 동안 방패 방어 확률이 10% 올라가고 방패 방어량이 플러스 50 올라가요. 지금 방패 방어 확률이 13.95인데 와, 미쳤네. 20%가 올라가네. 이게 지금 되게 미친 수치예요. 하여튼 이거를 다섯 번째로 하시고요. 만약에 마나 소모량 때문에 회복의 진이 생각보다 MP 소모량이 크거든요. 이거를 빼시고 방패 확산 저항까지 되시면은 순서를 바꾸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발 위협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유지력만 따지면요, 대규모 도발 흥분을 찍는 게 정석이에요. 수련의 전당이나 월드레이드나 이런 데서는 그게 정상인데, 빌드보스를 잡을 때만 어그로를 본인한테 끌기 위해서 도발 위협을 쓰시면은 대상이 몬스터일 경우 위협도를 크게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도발 위협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대규모 도발 흥분으로 가셔야 돼요. 요거까지 하시고 나면은 아마 포인트가 부족하실 거예요. 방패치기 감속은 제가 다른 거 찍기에는 포인트가 남으니까 그냥 근거리 명중 요 패시브 효과만 얻으려고 4개까지 찍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수비태세, 2번은 방패각성, 3번은 연쇄회복 플러스, 4번은 회복의 진, 5번은 방패 확산 저항, 6번은 대규모 도발 흥분. 왜 대규모 도발 흥분을 마지막으로 놨냐면요, 이것도 효과가 미쳤는데 29초 중에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10%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시간이 또 15초고요. 하지만 얘는 범위 공격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몬스터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길드보스 잡을 때는 보스한테만 몸빵을 하는 거지 보스 주변 몬스터까지 자기가 어그로를 끌어오면은 버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등유도 순차적으로 수비태세 키고요, 그 다음에 방패각성 플러스 사용하고 연쇄회복 플러스 키고 회복의 진 쓰고 방패 확산 저항 쓰고 대규모 도발 흥분까지 써볼게요. 이러면은 이 스탯 자체가 미칩니다.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80.4%, 방패 방어 확률이 53.95%잖아요. 이게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피가 안 달아요. 이 방패 방어령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최종 데미지에서 358이 데미지가 깎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몸빵이 좋은 탱커 전투방패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탈 것은 방어력이나 인내가 올라가는 플라밍고를 쓰고 있고, 아바타도 자기가 전설이 없다, 그리고 영웅 등급밖에 없다 이러면은 여기서도 모든 피해 올려주는 게 있고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인연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공격 속도랑 시즌 속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맷집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도 더 맷집이 좋은 걸로 변경하실 수 있으면은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전문화도 철벽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근거리 무기여가지고 추적자를 사용하는데 철벽은 확실히 맷집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계속 찍으시다 보면은 피격 시 20% 확률로 10초 동안 자신의 방어력 40당 추가 방어력이 플러스 5가 증가합니다. 여기 있네요. 철벽 정비. 그리고 피격 시 20% 확률로 자신에게 5초 동안 최대 HP 7%만큼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화도 꼭 레벨이 높아지시면은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근거리 피해 감소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얼추 탱커용 전투방패 세팅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